여러분들이 수고해서 거둔 열매가 뭘까요? 우리 부방대가 수고해서 거둔 열매가 뭘까요? 정권 교체를 이뤘죠. 예. 만약 여러분들이 활동하지 못했다면, 안 했다면 정권 교체 못 이뤘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정권 교체의 제일 큰 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니라니까. 제일 공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부정선거를 막아냄으로써 우리가 몇 퍼센트 이긴 게 몇 퍼센트예요? 0.73%, 1%도 안 되는 그런 승리를 거두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서로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부탁합니다. 과제가 끝났습니까? 예. 우리 다시. 예. 아니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제가 끝났습니까? 정권 교체를 이뤘으니까 우리의 과제 끝났습니까? 무슨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아직 부정선거는 끝나지 않았죠.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부정선거는 끝나지 않았죠. 그러기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젠가 우리가 이걸 정말 부정선거를 완전히 끝내는 날이 온다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예,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좀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안 되네.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방대 한 명 한 명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세계 곳곳에서 부정선거 저질러지고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특히 우리 선거관리 장비를 얻은 이런 나라들마다 다 부정선거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는 이뤘지만 부정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부정선거를 더 막기 위한 이런 노력은 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정말 부정선거 해가지고는 내 인생을 망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부정선거를 자제하겠죠. 그런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좀 제대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아이 다 끝났는데 뭐 이렇게 애써 이런 얘기를 해요. 부정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룬 것하고 부정선거가 다 끝났는지 여부에 대한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시죠? 그래서 계속 이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는 지난 4.15 총선 이후에 벌어졌던, 물론 그 앞에도 있었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거는 2020년 4.15니까 그 4.15 총선 이후에 이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부정선거들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가져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자고 했는데 또 한 분들이 많고 또 당에서는 오히려 사전투표하라고 홍보하고 다니고 제가 4.15 총선 때 제가 사전투표 하라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일 투표에서는 해볼만 한데 이길만 한데 사전투표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연구한 끝에 우리도 사전선거에서도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사전선거에 집중했던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참패죠. 결국은 우리가 사전투표에 집중한 것도 그 패배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부정선거
있지만은 그래서 사전투표를 우리가 선의로 주장을 하고 그렇게 또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사회로 총선의 그 참패로 나오게 됐는데 저는 이게 참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 조작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소재를 준 거예요. 소재.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겁니다. 예, 다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필요한 수만큼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사전 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라. 그랬더니 저를 고소했었어요. 선관위가. 사전 투표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제가 교도소 갈 뻔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무혐의죠, 무혐의. 당연히 무혐의 났어요. 무혐의의 판결에서 났네. 판결에서 그 무혐의, 무죄라고 하는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소위 4.15 총선 이후에 각 선거마다 계속 부정선거 일어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규명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들 많이 몰라요. 지금 우리 캠프에서는 계속 이거를 규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초기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부정선거를 잡아냈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이 아주 천천히 돌려가면서 그 영상을 확보해 가지고 천천히 돌려가면서 어떤 경우는 그냥 개표가 10장 단위로 되는 거예요. 10장 단위로. 10장 단위로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5초마다 개표를 하는데 5초마다 개표를 하는 게 10장 단위로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장을 5초 단위로 발표했는데 57표. 그 다음에 5초 뒤에는 37표. 그 다음 5초 뒤에는 27표. 그 다음에는 47표. 여러분, 우리가 각자 투표하는데 어떻게 이게 무더기로 10표씩 나옵니까?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옛날엔 몰랐어요. 뒤에 해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중동 같은 데 말이죠. 유권자보다도 투표한 사람이 더 숫자가 많아요.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면밀하게 다 이렇게 기회가 돼서 조사해 보니까 유권자보다 투표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다 규명되질 않았어요. 이제 지났으니까 가 아니라 아직도 과제가 남아있다.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발표해내야 부정선거 세력들이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첫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거, 밝혀내는 거. 그 원인 뭐 이런 건 다 많지만 하여튼 큰 아이템으로 말하면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게 아직도 우리의 과제예요. 두 번째 과제는 뭘까요? 그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를 처단하는 겁니다. 처벌을 받아야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거 어떻게 처단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부방대가 노정이라고 있어요. 노정이. 누구죠? 지난 선관위원장이에요. 우리가 쫓아냈어요. 우리 부방대가 쫓아냈어요. 이 사람이 뭐 스스로 자기가 선거 부정관리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물러난 게 아니라 안 물러나는 것을 사과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을 우리 부방대 대원들이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아시죠? 예. 아침마다 그 집에 가서 샤우팅하고 시위하고 또 밥 먹으러 나올 때 또 점심시간 틀어막고서 또 하고 계속 일을 하니까 15일 만에 사표를 낸 거예요. 우리는 이 부정선거 세력에 대해서 처단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다시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수사기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또 우리 당도 이거 뭐 수사하라고 촉구하지 않아요. 다 끝난 건데 뭐 민주당은 할 택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않아서 우리가 소위 고소투쟁도 하고 계속 일이 한 겁니다. 선관위원장들, 대법관들도 다 고소하고 우리는 뭐 그렇게 한 이유가 결국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면
처단이 돼야 되거든요. 큰 처단은 했지만 아직도 구멍구멍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작업들을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뭐 누구 앞에 가서 집회 시위를 하자, 어디 가서 이걸 규탄하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모여서 같이 해줘야. 이게 시민은 힘이 약합니다. 시민의 힘은 뭐냐? 함께에 있어요. 함께. 시민들이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이러면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시민들이 1명, 2명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10명, 20명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한번 모일 때는 확 모여서 큰 힘이 되면 이게 이제 힘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린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선거법 개정하려고 그러면 이 아마 민주당은 안 하죠. 또 국민의힘도 안 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안 내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방패 법안하고 있는 것들을 폐지하게 하거나, 이렇게 압박을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그 일을 응하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 당신 표 안 주겠다, 집단적으로 아마 한 500명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 국회의원들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선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길이 있는데 모이고 뭉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좀 성과가 더 적은 겁니다. 하여튼 둘째는 뭐라고요? 예, 처단하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선관위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법 규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법은 고쳐야 되는데 지금 저 국회가 고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고치게 하기 위한 우리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박윤성 위원장, 또 우리 본부에서는 그걸 계속 추구하고 만들어가고 또 궁구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 개정을 꼭 만들어내서 법과, 여러분 우리 법에는 맨 상위법은 뭘까요? 헌법, 다음에 뭘까요? 법률이에요. 다음에 뭘까요? 시행령, 다음에는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선관위의 문제는 뭐 말이죠. 선관위 규칙에 의해서 법을 어기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래 상위법을 하위법이 침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헌법을 밑에 법률로 못 바꿔요. 근데 지금 이 헌재는, 다른 기관은 그런 데가 없는데, 헌재가 아니라 선관위는 밑에 법으로 위에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법에는, 선거법에는 투표용지 사용할 때는 바코드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바코드. 바코드가 뭔지 아시죠? 네. QR코드는 아십니까? 바코드하고 QR코드 차이 나세요? 바코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각이고, 아니 QR코드는 사각이고 크니까 그 안에 정보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바는 정보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투표인지는 알 수 없는데, 과연 투표용지인지 맞는 건지 아닌지 이거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코드를 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그냥 QR코드를 붙여버려요. 그러면 이게 누가 찍었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법이에요. 법에는 바코드를 이용한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코드를 찍어서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QR코드를 써요. 위법이죠. 네. 더 가관은 대법원이 또 거기에 가공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어요.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 QR코드가 즉 다른 형태의 바코드라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어요. QR코드는 다른 형태의 바코드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래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규정을 바로잡고 또 이걸 개선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려야 돼요. 국민들이 모릅니다.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부방대 와서 비로소 이런저런 얘기 들은 게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정말 수고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내가면서 밝혀내가면서 불법들을 찾아내고 또 이제 바른 게 뭔가를 이제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그 대선 뭐 이럴 적에 우리 부방대가 타겟이 있습니다. 타겟. 그러니까 예, 벌써 딱 나오네. 맨 처음에 이제 대선 때는 이 부방대의 존재를 몰랐어요. 대비를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실제 현장에서 부방대가 아주 혁혁하게 활약을 하는 걸 보더니 이제 막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규정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방대 뭐 이런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부방대가 나타나면 뭐 그 사람 또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아예 선관위 공문으로 부방대에 대한 제재를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불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방대가 선관위원회에 제재 대상이 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그 막 고소해가지고 고소한 거 대부분은 무죄나고 무혐의 되고 결정이 다 됐어요. 근데 간혹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속상하니까 좀 이렇게 몸으로 무리한 거 있어요. 이러면 이건 또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부분은 하여튼 어떻게든 우리가 변호사를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거는 하지 말고 불법 폭력을 쓰지는 말고 그러나 우리가 규정에 있고 법에 있는 것은 그대로 다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과제고 숙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이뤄내려고 그러면 힘이 필요해요. 힘. 말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투쟁이에요. 장외투쟁, 뭐 어디 현장에 나가서 하는 투쟁, 우리 모여서 하는 투쟁,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힘을 불어넣기 위한 거예요. 말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이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점잖게 말만 해도 돼서야 이게 정상적인 국가예요. 우리 안 되잖아요. 말만 해가지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지금보다 젊었을 적에 제가 했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제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옛날에 내 부정검사였어요? 저는 검사였어요. 검사. 평생 검사로 지냈어요. 제가 한 일은 주로 내 공안부에서 했는데 불법 집회 시위 막아내고 그리고 간첩 잡고 부정선거 잡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뭐냐면 우리나라 질서를, 큰 질서를 잡는 일들이거든요. 전 평생을 간첩 잡고 또 부정선거 잡고 그리고 노동사범 안에 이제 간첩들이 많이 있어요. 준 간첩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해왔어요. 좌파가 하는 집회 시위 때는 집회 시위가 예고되면 경찰관들이 몇천 명이 깔립니다. 우리 검사들은 다 대기해요. 그래가지고 집회 불법한 친구들 연행해야 하고 연행해서 막 경찰서별로 다 분류해가지고 A급, B급, C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집회만 끝나면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요. 며칠 동안. 집회만 끝나면 이 좌파 집회 세력들의 불법 행위를 처단하는 일을 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자들은 집회만 하면 무조건 불법이에요. 집회만 하면. 근데 우리는 집회를 너무 많이 했지만 그러나 불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단 한 건도 우리 조직에서 한 일이 없어요. 뭐 괜히 실수해가지고 좀 흥분했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불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법하지 않고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자유우파의 투쟁입니다.
투쟁 그러면 옛날에 그 좌파들의 투쟁을 생각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내가 잡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집시법이라는 책도 썼고 국가보험 책도 써서 뭐가 법인가를 알렸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만 갖고는 안 되는데요. 투쟁을 해야 됩니다. 투쟁은 혼자서는 안 돼요. 같이 해야 되고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고. 그러니까 우리 박윤성 위원장님이나 사무총장님이나 안미라 우리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싸우러 가자 하면 다 모여야 돼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싸우러 가자 그랬더니 가자 그래 놓고 아무도 안 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조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할 때 투쟁하자고 한다면 쫙 모여서 같이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 부정선거가 어떻게 저질러졌나 이런 걸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게을리하면, 이걸 소극적으로 하면 또 역시 부정선거에 빌미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지금 5가지 얘기했는데 기억나시죠? 자, 첫째, 규명해라. 두 번째는 처단해라. 셋째는 법 개정을 해라. 네 번째는 투쟁해야 된다. 다섯째는 홍보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알고 따라같이 오지요. 여섯 번째는 대원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 대원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깨어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 때 고생 많이 했는데 또 우리가 다 됐잖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부방대원 안에도. 그래서 이제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사람들이 빠졌어요. 이걸 다시 되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기존의 부방대원들도 되살려내고 또 새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더 확보해내고 그래야 우리의 힘이 계속 더 커질 수 있고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전에 많이 왔었어. 그거 가지고서 지금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많이 이제 좀 지쳤어요. 이런 분들이 다 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섯 번째 과제는 뭐라고요? 대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대원 확보하는 거를 누가 해야 될까요? 안미라 위원장? 안미라 위원장도 해야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대원들도 확보하고 이제 우리가 좀 그래도 아주 너무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 좀 이렇게 좀 재미도 있게 하고 흥도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양념이고 우리의 주된 것은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전국에 투표소가 몇 군데가 있을까요? 14,500개가 있어요. 당일 투표에만 14,500개. 사전 투표는 3,500개씩 이틀 하잖아요. 그러니까 7,000번의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막아내려면 거의 3만 개의 투표소가 있는 거예요.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둘이 하면 이게 5만 명, 6만 명의 감시대가 필요해요. 근데 본래 참관인 제도가 있어요. 그 정당마다 다 참관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그럼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참관인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가요? 아니요. 택도 없죠. 오히려 부정선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로 해놓고 그걸 비워버리면 거기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래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나온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군자금이 필요해요. 군자금. 군자금이 뭔지 아시죠? 예. 제가 이제 아까 대선 때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동지들 쭉 모았는데 이게 아까 필요한 거는 5만 명이 필요한데 우리 모인 사람은 2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나머지 구멍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다 뭐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뭐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모여지질 않아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럼 아르바이트를 쓰자. 아르바이트를 쓰자. 이래서 가지고 돈 내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처음 했어요. 제가 처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저는 정말 절박한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뭐 투쟁 못하면 좀 자금이라도 되십시오. 그러면 그걸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우리 막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엄청나게 돈이 그렇게 하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하면 되는데 안 하면 돈 쓰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전체 필요한 게 예를 들면 뭐 70조가 필요한데 들어온 거는 2조인가 그래. 2억인가 그래. 2억. 필요한 돈은 70억인데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으로 했거든요. 그때 몇 군데만 이제 강력한 감시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통상적인 감시 활동. 아니 뭐 제가 얘기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저 AR 특공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으면 돈으로라도 이렇게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하려면 자금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군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만만의 기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10,000원씩 내는 회원들 10,000명이 모이면 그러면 그게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7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과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꼭 이런 어려움과 숙제만 있느냐? 아니에요. 좋은 소식도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뭐가 들려왔습니까? 첫째는 정권 교체를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둘째는 이제는 문 꽉 닫혀 있던 청와대 문이 열렸어요. 우리 얘기를 듣고 있어요, 요새는. 우리 그동안 열심히 했던 분들이 저쪽하고 청와대 쪽에 비서관들하고 만나서 도대체 뭐가 부정이냐? 당신들이 뭐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쭉 다 얘기해주고 가서 전달하라고 했고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적이죠,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당과도 협조가 되고 있어요. 당과도. 당에서도 지금 이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의원이 지정이 돼가지고 재선 의원이 지정돼가지고 우리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기적이죠. 저 정말 철갑 같은 이게 이제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 여러 명이 우리 집회 현장에 나왔어요. 그 집회 현장에 나왔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동조했어요. 의원들 3명, 지역구 의원들 3명이, 지역구도 있고 비례대표도 있는데, 이 의원들 3명이 나와서, 현역 의원들이 나와서 그렇게 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간단한 전쟁입니까? 어렵고 힘든 전쟁입니까?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제가 통진당을 해산시킨 걸 아시나요? 통진당 해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것으로부터 실제 판결 선고될 때까지는 1년 1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통진당 전에 민노당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자료를 계속 축적해 온 거예요. 14년이 걸렸습니다. 14년. 세계 역사에 없는 정당 해산 우리가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14년이 걸렸어요. 이런 끈기를 가져야 정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사례 몇 개 더 들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첫째, 지치지 맙시다. 지치지 맙시다. 끝까지 갑시다. 둘째로,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왜 못하냐,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종북 좌파예요. 민주당이에요. 우리끼리 이러쿵저러쿵 싸우지 맙시다. 만약에 나는 그거 못 참겠다, 나는 우리끼리라도 싸워야 된다, 이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와 같이 한번 엇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셋째는 서로를 싸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힘든 전쟁에서 우리가 힘되지 않으면 누가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 많았다고 한번 세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